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읽어주는 언니 가영미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심적인 부분과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그냥 제 앞에 친한 친구 또는 이제 동생, 언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심리 상담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겪은 것들도 굉장히 다이내믹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필드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 왜 나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찔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나는 왜 날씬한 저 마른 친구보다 정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는 칼로리도 따지면서 먹고 나는 운동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빠지냐 이런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좀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참 공감이 되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차들이 굉장히 차 종이 엄청나게 많죠. 모닝부터 해가지고 뭐 레이부터 해서 막 큰 SUV까지 많잖아요. 사람을 차에 저는 자주 비유를 하는데 우리 몸이 차와 비슷해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차 종이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근육이 잘 붙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잘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그런 각자 다 다른 체형과 체질을 타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냐? 난 이번 생은 망한 거냐? 이렇게 나는 그냥 계속 살아야 되냐? 근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타고난 나의 차종, 나의 체형과 체질은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어떠한 연유로 한 30살 정도까지는 별다른 노력 없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서른이 지나면 서른을 기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본연의 체형과 체질이 물론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빠른 속도로 몸에서 그 기억을 잊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항상 방학 때마다 꼭 운동 이런 거, 살 빼기 이런 거를 목표에다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30살 전까지 제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마른 친구들이 굉장히 여럿 있었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선 조금 키는 작은데 어깨도 좀 있는 편이고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서른이 좀 넘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저보다 조금 더 살집이 있어지고 아니면 말랐는데 배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되게 아주 옛날 몇만 전 시대의 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서른이 넘으면 이제 거의 죽을 때나 마찬가지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뭐 70대, 80대 정도의 70대도 아니죠. 요즘은 70대 분들도 너무 정정하신데 거의 이제 완전 노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냥도 못하고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채집, 수렵 이런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음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먹는 족족 다 지방으로 쌓는 그런 이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원래 마른 체형이었고 마른 체질이었는데 거기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단 조절,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주면 그게 서른이 넘어서 마흔, 쉰, 예순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 보면 막 고소영, 전지현 이런 분들 보면 진짜 40대, 50대 아이 엄마 이런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마르고 탄력 있는 그런 몸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물론 정말 비싼 관리를 받기도 하시지만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를 해왔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몸에 어떤 나의 비만과 어떤 다른 노화를 일으키는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가 만약에 켜지게 되면 인간의 그냥 의지로는 조금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이유로 이분들이 아직까지 물론 본인들은 나 먹으면 나 먹는 대로 그래서 관리 많이 해라고 하지만 동네에 어떤 이제 헬스 클럽이나 이렇게 가면 아주머니들 정말 공격적으로 운동 많이 하는 거 저도 가끔 보는데요. 근데 그분들도 결코 게으르지 않고 저렇게 매일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그녀들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랜 기간의 그 자기 관리와 습관에서 그게 갈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누구든지 타고난 체형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비만 유전자 이런 것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중에 정말 그게 이제 너무 강력하게 켜져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식단하고 운동하는데 빨리 빠지지 않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편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20대나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쭉 연애를 해오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경험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행동을 싫어하는구나.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나를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나와 그나마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이제 고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과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역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뭔가 비싼 거를 자꾸 한다든지 이러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단과 운동법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봐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목록들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